자,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를 최종 제명 결정한 장동혁 대표는 어떨까요? 지금 리더십의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 제명 결정 이후에 말을 매우 아끼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 제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의견했을까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한식 기간만큼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어렵다고 고집을 부리고 나오시고. 자,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지도부가요, 고 이해찬 전 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장동혁 대표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지가 정말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글쎄요, 뭐 보수가 결집하는데 기여를 했다, 얻은 게 있다, 뭐 이렇게도 분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단 당 전반으로 번진 이 혼란스러운 분위기, 이거를 먼저 빨리 수습을 해야 지방선거 전에 뭐 제대로 된 선거 전략을 좀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내용 수습이라는 게 뭐 말 가지고 내용 수습이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한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상징 자본이 뭐였습니까? 한 전 대표를 쫓아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은 중도 확장성이 있는 거고, 네. 계엄에 반대했던 거고, 탄핵에 어쨌든 찬성했던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것이 중도의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한 전 대표를 쫓아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네. 그럼 한 전 대표가 이제 나갔어요. 어쨌든 당을 떠나버렸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확실하게 한 전 대표의 그 공간과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중원 확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난 8일간의 단식을 통해서 가장 그 국민의힘의 이제 좀 진보의 왼쪽이라고 보는 유승민 전 의원부터 네.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황교안 전 총리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내 결집 에너지를 이번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을 잘 생각해 본다면은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통령 후보가 그때 이제 호텔 경제학 논란 등등으로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을 때 네. 그 유세 가서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중도 보수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이게 파장이 클 줄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지지층 내부에서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선거가 목전이잖아. 네. 이기고 봐야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한 전 대표가 나간 상황에서 확실하게 중원 이동하고 그러니까 좌클릭을 한다 그러면은 그럼 유승민 의원까지도 끌어안는 그런 전략까지 보인다면은 네. 당에서는 한동훈의 그 빈자리를 메울 수가 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내용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과연 이 지금 분위기에서는 내분 사태를 봉합하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않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재신임 투표부터 또 사퇴 요구하는 목소리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당대표의 재신임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원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 당대표가 이렇게 제명권을 철회해놓고 만약에 정말 재신임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뭐 책임을 지시겠죠.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당을 쪼개놓는 오늘 같은 무모한 결정을 감행한 지도부는 향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장동혁 대표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친한계를 비롯한 일부만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당 내에서 적잖은 저런 반발이 나오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당 내의 분위기를 어떻게 느끼시나요? 지난해 8월, 9월에 걸쳐서 진행됐었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네. 장동혁 후보가 결국 결선 투표에서 얼마를 얻었냐? 50.2% 얻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49.8% 얻었고 그 두 사람의 표차가 2,300여 표 차이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50% 조금 넘는 지지율 갖고 지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나머지 49%가 장동혁 전 대표, 지금 대표가 하고 있는 당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완전히 공감하느냐? 전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여전히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당원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도 그런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최고위원회 구성상 장동혁 대표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게 서울을 지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선거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수도권 더 나아가서 충청권 지역에 나오는 지자체단체 후보자들도 이런 식의 지지율로는 선거 치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목소리는 더 커질 수 있겠죠. 네. 지금은 당장 뭐 장동혁 체제가 어떻게 흔들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한 3월 정도 넘어가면 네. 그때는 또 다른 변수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는 이번 선거를 이겨야지, 그래야지만 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이 참패를 할 경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기를 바라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당 행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물론 당을 떠났지만 보수의 진짜 주인이라고 하면서 또 이게 말하자면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드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진짜 보수적인 가치가 아닌 거겠죠. 네. 그러니까 한 전 대표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게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네. 그러면은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잠복기에 들어갈 것인가. 네. 저는 그 선택지가 굉장히 주목됩니다. 알겠습니다.